증거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감아서 조금 좀 이렇게 서로가 잘 나와야 돼. 서로가 잘 나와야 돼. 아까 그 양반 누구야? 왜 보고한 사람은? 아 여기 실장이에요. 왜냐면 그분이 이 여기에 그러니까 요 집 자체가 다세대 주택인데 고시텔이라기도 하고 다세대 내가 보니까 다세대야. 여기는 고시텔 의무보다도 많은 사람 가족들이 다양한 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문 많이 알겠네. 한문이요? 아, 한문을 연변에서 한국문을 주로 많이 배우잖아. 자 우리 먼저 인사합시다. 나는 한문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창호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하십시오 이창호님. 소개하시라니까 자신 소개. 크게? 그렇죠 소개. 무슨 말을 크게 해야 돼? 아니 자기 소개. 아, 예, 나 이창호입니다. 살살 해도 됩니다. 예. 20대 대통령 예비 후보 무소속 출마자 이창호입니다. 네 왜, 반갑습니다. 왜 무소속이냐? 정당에 가입되면 정당의 똘마니밖에 더 되겠어. 역시 그래서 정당 정치는 이제 끝을 내자. 왜 끝을 내야 되느냐? 자, 홍준표 그 일행, 윤석열 일행, 또 여기 뭐야, 그 뭐 이낙연 일행, 뭐 이재명의 일행한테 간다고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바보다 이제는 깨닫자 이야. 여기서 그만. 자 스톱에 자 저는 유호하는 사랑 박진혜입니다. 노준규 회장님을 통해 가지고 이창호 20대 대통령 출마 공약을 더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그 명화격에서 만나도록 온천연을 베풀어 주신 유호하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하늘이 된다고 했어요. 아십니까? 내가 되면 하늘에서 난 사람이고. 우린 모두가 하늘에서 났어요. 근데 대통령은 바로 전선민족에 사는데 아까 야당아처럼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이유가 그 정당 생활을 하면은 본인 자체에서 좀 그 정당이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유롭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잖아요. 그럼 이번만 처음인가요? 아니면 19대도 해봤나요? 18대 됐나요? 17대 됐나요? 아니 17대, 18대, 19대, 20대가 다 나왔는데 네. 그때마다 정당 정치에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씩 17대는 얼마 들어가던가요? 뭐 이 대통령 후보 출마 당시에 필요한 것이 5억이었는데 지금은 3억이라고 좀 내렸다고 그래요. 네. 이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근데 3억이라 하더라도 그건 그림의 떡이요. 그래요? 지금은 3억? 그렇죠. 현재는 네. 좀 더 그림의 떡인 그럼 어떻게 지금 그 자금을 확보하실 생각? 지금 우리 이창호님이 여기 역사는 흐른다는 이것을 가지고 했는데 나는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고 이창호님이 그 출마 공약과 문재 대통령을 좋게 평가하시고 또 김정은 위원장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이 내용 자체는 엄청난 사랑이 깃들어 있더라고. 본인은 사랑에 대해서 별로 안 썼는데 내가 이렇게 읽어봤을 때는 그 애국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시대 아까 17대 같이 살았던 그 시대 역사를 대변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그 쫙 한 제목에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어디서 썼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메모했더라고요. 좋은 거잖아요. 이게 메모 습관이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큰 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나도 이 책을 읽었을 때 지금 여호와는 사랑 공약으로 지금 15개 공약이 나와 있는데 그 속에서 아주 많은 부분들이 우리 이창호님하고 많이 이게 비슷해요. 물론 그 속에서 더 들어가 있는 거 있지만 특히 그 감옥을 없애겠다. 죄를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평화롭고 평화하게 잘 살려면은 감옥 자체가 없어진다. 이런 책을 여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떠십니까? 그런데 전과자 일단 그 뭐 감옥, 교도소 뭐 이런 등등은 전자팔찌 그저께 전자팔찌 강 누구가 뭐 안에 사람 여자 둘을 죽여놓고 더 멋지게 해서 한이 된다. 그리고 기자들이
갖다 대는 카메라를 발로 차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인간의 심적으로 볼 때 압박감이 추워지니까 거기에서 반발의식이 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사고가 나잖아. 그 많은 세월 속에 사고가 나고 그 많은 기차 전철역 가다가 막 사고가 나고 그것이 전철이니까 사고가 났지 사람은 사고가 안 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전과자의 전자파티를 낀 자체가 얼마나 열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됐어요. 왜냐면 그거는 것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 심정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럼 두 번째도 아까 예를 남과 북을 통일해야 될 때 통일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여기서 했더라고요. 남과 북을 통괄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할 때 딱 대한민국 5,500만만 정책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닌 8천만 모두를 그리고 또 전 세계 모두를 만유 모두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정책에 나올 수 있는 이 자체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도 책에 씌워져 있더라고요. 그 많은 공약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쓰셨는데 그것도 좀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문제는 남한에 5,500만 동포가 있잖아. 네. 동포라고 합니까? 국민이라고 합니까? 국민이라고 그 동포 남조선 동포라고 고향이 봐야지. 어디야? 사전제 이렇게 말하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난 대전이요. 근데 왜 동포라는 이야기를 쓰세요? 아 대전인데 동포라는 말을 못 써? 처음 들었어요. 전라도 광주가 아닌 예. 경상도 뭐 대구가 아닌 네. 유승민당 뭐 무슨 전라도 광주당 이런 사람의 지역 논리의 싸움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 앞으로. 아, 그래요? 그래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역 논리는 사라지는 거지. 그날 그러면 지금처럼 그 지역론이라는 게 우리가 삼천리의 한반도 자체가 지역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지역의 논리 자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5,500만 원 동포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럼 2,500만 원은 어떻게 생각할 거야? 2,500만 국민은 합쳐서 8천만 원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래 2,500만 북한 동포가 응? 그 동포 예. 남한에 5,500만 남한 국민이 2,500만을 못 이긴다? 자유민주 총선을 할 때 그러니까는 거기서 북한 2,500만 동포와 남한의 5,500만 동포가 싸운다.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투표하는 거지. 예. 서우에 남한을 위한 북한을 위한 우리 조선의 한반도를 위한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를 했다. 근데 남한 대표가 내가 나갔다. 그게 아까처럼 이제 거기서 물음이 있는데 우리가 선거할 때 항상 우리끼리만 했었어요. 응? 우리끼리만 여기 우리끼리란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상호를 가진 38선 이남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 2022년은 일단은 이창호님하고 또 유한남 사랑 박진애 함께 와가지고 우리 남과 북이 함께 투표해서 같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남북이 통일이 돼야 돼. 일단은 이미 통일이 된 거지 않습니까? 통일이 되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통일에 접근을 하는데 아니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보셨습니까? 아니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럼 만나지도 보세요. 않고 아니, 바쁜 왜냐면- 양반이 날 만나는 거죠. 아니지. 왜냐면 오늘 나는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예요. 그러면 이게 더 소중하면 탈북자예요, 기순자예요, 뭐 탈북자. 이제 탈북자 왜냐면 남한에서 잡아온 사람이야. 나는 자유의지로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탈북자예요. 북한 이탈주민인데 북한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요즘에 그런 게 많잖아요. 이민자들이 많은데 그 이민국에 가면은 선택하게 줘요. 어느 나라를 갈 것인가. 그때가 자유의지인 거예요. 내가 막 이제처럼 억지를 잡아서 이렇게 코끼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자유의지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오겠습니다 하고 내가 서류다 써서 자유 선택권으로 여기 왔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이창호님 만나고 있는 나는 지금 통일을 이룬 상황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자유하고 겸한 거예요 지금 이창호님 만나면 나하고 만나면.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나도 탈북자를 만났다는 건 기적 같은 기적 같은 생각도 한 거야. 근데 우연일치로 나를 초대해서 만나자고 하니까 나는 더없이 반가울 따름이지. 유원엠 사랑 은혜입니다. 난 반가울 따름. 유원엠께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네. 얘기 끝좀 봐야 내가 쭉 얘기할 때 네네. 북한 김정은이를 만나는 거야. 어떻게요? 이제 만나자고 해야지. 남북 통일을 할 텐데 남북 민족이 하나지 않냐. 우리 민족끼리 할 때 통일을 하자. 그런데 네 말대로 뭐 북한 공산당이 됐으면 좋겠냐? 그러면 국민들에게 이제 국민들이 왕이잖아. 국민이 왕이잖아. 그럼 북한 동포에게 물어보라. 그럼 북한 동포는 공산당 김정은이 당신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남한의 전체 5,500만 국민들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좋다. 그 남북 통일을 하려면 둘이 쌍방간에 남과 북의 민족이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자유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김정은을 선택해야지. 김정은 위원장을 자 우리가 감독관이 된다. 그리고 북한의 군인을 북한 인민군을 남한의 이 부산 앞바다에 딱 설치해요. 배치시킨다. 한 4개 대대나 5개 대대 정도로. 그러면 일본을 향하여 촛불을 겨누고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우리 이제 해안 태평양 앞바다에 건너오는 모든 외세를 다 이제 딱 통일이 되고 나면 미국도 견뎌야 되거든 일단은.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리고 남한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딱 한 4개, 이제 북한의 4개 사단이면 4개 사단, 남한의 5개 사단, 5개 사단, 남한에 있는 군인들을 딱 북한 백두산 영목에 쫙 깔아놓는다 이게야. 이창호님 여기서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창호님 할 때는 50년 때는 맞아요. 50년도 때, 50년도 때는 뭐 비행기도 별로 민간인이 못하고 관광도 별로 민간인이 못하고 뭐 이렇게 이제처럼 과학이 발전 안 되고 이런 때는 총뿌리를 어떻게 겨누는 게 맞아. 그러면 통제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관광객들 속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제처럼 배를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창호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총뿌리를 누구한테 겨누겠다는 순간에 그 총뿌리 나를 겨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겨누겠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된다는 거는 이창호님한테 어마어마한 힘이 강한 다른 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주 이창호님이 우선은 늘 나이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이렇게 오기라든가 힘으로 하던 이런 것이 안 되게 과학이 발전되고 막 그 지금 사이버 막 컴퓨터를 막 날아가고 이 우리 지금 여기서 오는 상황인데 벌써 그 뭐야 인공지능 위성으로 딱 해가지고 사람을 딱 표적해가지고 쫙 따라다니고 위에서 지형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지금 시대가 열린다는데 지금처럼 누가를 겨누고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나는 내가 이거 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창호님이 반을 이걸 쓴 것 자체는 중요한 거예요. 여기 좀 덤으로 더 주자면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상대를 의심하고 상대를 뭔가를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원수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이 있잖아요. 상대들도 나를 그렇게 관점을 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가 정말 이창호님에 대해서 높여 존경해주고 멋있게 해주면은 3월 9일은 어떤 모습을 가시는가 하면은 정말 이제처럼 감옥이 없어진 나라에서 우리 이창호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44년생이에요. 44년생이란 말이요. 그러면은 김구 우리 그분도 그 38살 넘어가서 만나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 자체는 군방 해방에 대해서 혼란했었고 현재는 그런데 아무도 이제 지금 얘기가 박 여사가 나를 초청해서 내 인터뷰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가리키려고 나를. 아니지 서로 그럼 거기다 놓고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지. 논쟁을 아까 얘기처럼 우리가 이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미 대통령 출마에 대해서 공약을 서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약이 딴 게 아니라 네 남북 통일을 해야겠다. 하겠는데 그러면 북한 동포와 남한 동포의 총선거를 하자.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김정은이 불러서 나하고 같이 이 금강산 별장에 들어가가지고 너는 여기 살고 나는 여기 살고 이렇게 둘이 감시만 하자. 너는 북한 나는 남한. 그 다시 나가 남한과 북한을 동시에 거시에 감시를 하되 또 또한 북한과 남한을 동시에 발표하자. 그리고 적대관계 싸움만 없애야 될 거 아니냐. 만약에 이 지금 남한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북한은 나쁘다 그러면서 막 핵을 개발하자 막 홍준표가 그러잖아. 핵을 개발하자 그러잖아. 북한이 핵이 있어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겠다 이 말이잖아. 근데 핵을 개발해서 강대강 싸움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언제 누가 던져도 던져야 될 책이야 이거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핵 같은 건 없어. 다만 정당 방위로 총칼 듣고는 군인만 있을 거야.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국가를 위해서. 경찰은 치안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국민을 잘 살기 위해서. 잘못된 놈은 다 잡아놔야 되고 죄 없는 사람은 다 풀어줘서 다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그거는 되냐. 지금 정책이 그래 남북 총선거를 할 때 총선거를 해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은 뭐냐면 북한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야. 북한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래. 2,500만 북한을 5,500만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사람이 선거를 한다. 그럼 북한만 강해서 공사지가 좋다고 찍는 사람이 맞냐?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찍는 사람이 맞냐? 그럼 남한에 배 끌고 얹고 돈 없고 한 사람은 북한이 좋다고 찍을 수가 있어. 1,000만 명이 넘어간다. 이게 5,500만 중에. 그럼 북한에서 2,500만 중에 5천만 명은 넘어올 거 아니야. 어? 2,500만 명이니까 500만 명은 넘어올 거 아니야. 그럼 결국 1,500명이 넘어간다고 보면 남한이 이긴다 이거야.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자신이 있을 때 모든 일이 자신이 있는 것이지. 아이고 싸우고 있다고 쳐. 제 북한에 굉장히 강해. 핵이 있고 어쩌고 김정은이한테 먹혀 이렇게 되면 영원히 우리가 북한을 등한시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언제 해도 해야 될 통일이잖아. 내가 오늘 우리 그 이창호님을 책 다 읽어보고 이렇게 이미 대통령 공약을 그날 내가 함께 했을 때 이호하는 사람 이름으로 대통령 공약했던 걸 같이 들었다면은 지금 이거 왜 여기를 내가 왔지 근데 아마 그때 내 이야기를 함께 들었다면은 만나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북쪽을 생각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이 책에서도 헌법은 절대 바꾸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헌법을. 그리고 지금처럼 이 책을 쭉 썼는데 노숙자 문제. 근데 이 북쪽의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나는 남가북을 다 살아봤잖아요. 남가북을 다 살아보다 나니까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 고시태고 대한민국이 고시텔에서도 살지 못하는 대한민국 저기 북쪽의 사람들인데 어떤 환경인가 하면요. 이 전기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데서 사람이 많이 산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지금 한 사람 살기가 좀 작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작은 데서 전기도 없이 물도 없이 산다 생각하면은 진짜 어려운 삶이잖아요. 나도 근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받고 여기 지금 왔어요. 와서 보니까는 주변 이웃들이 지금처럼 정책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니까는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통과해야 될 이 사람들을 잘 살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가만히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이분들은 대체 어째 여기 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높은 빌딩이 있는 저런 좋은 집도 있는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하나하나씩 입이 들어와 있지? 기도했댔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 기도받았냐면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밀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밀리든지 아니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포기하든지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 책에서 노숙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결혼상담사 대표를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결혼상담사 대표를 하면서 노숙자들 봉사가 됐어요. 그 노숙자 봉사를 가다 보니까는 노숙자들을 점심시간에 밥을 주는 장소를 갔던 거예요. 근데 가니까나 어떤가 하면요. 그 악취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맡아보지 못하는 그 악취 때문에 냄새는 나거나 하는데 사람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나 이 사람이 불쾌해할까봐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있는데 그게 며칠간은 그 느낌 있잖아요. 냄새가. 그래서 그때 이게 근데 물어보니까나 그렇게 봉사단체가 있다고 해요. 그럼 물어봤대죠. 왜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분들을 여기에서 다 대한민국에서 집을 줘가지고 우리나라 탈북자들처럼 집을 주듯이 하지 못하니까 하는데 이분들은 그곳에 나가는 것을 자유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맞나요? 어떠나요? 노숙자 얘기가 네. 지금 나오는데 북구 좋아하는 고을자를 노숙자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 묻는 거냐? 아니죠. 물어보시? 한국 사람 같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노숙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지. 한국 사람으로서 노숙자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그 노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네.
내가 저 카톡에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돌아보면 누워 있는 사람이 추위에 지금 비가 오는데 이 추위에 지금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 네. 그럼 겨울에도 이렇게 있다 이야. 네. 그래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네. 그걸 내가 실질적으로 시체를 봤는데 네. 시체를 한 대여섯 구 봤지. 거기서 굶어 죽는 서울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을 그럼 서울역만 그러냐? 종로 상가에 종로 상가에 네, 그 거기도 있더라고요. 탑골공원에 그 주변에 보면 아 그래요? 송해가 헬렐렐레 웃으면서 송해 기다고 지랄하고 있는데 거기가 노숙자 누워 있다고. 그럼 송해가 지나가다가 그 노숙자 돈 한 푼 줘봤어? 줘봤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누구를 비판하다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나도 송해본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창호님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 송해본은 노숙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송해를 내가 욕을 하는 거는 예. 나이 처먹고 나이가 90이 넘고 지금 근데 95살인가 그 사람도 돼요. 아픔이 있더라고. 응? 그분도 아픔이 있잖아요. 아파? 아픔, 마음이 아픔이 있는 분이에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그 자식은 개자식이야.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러냐면 탑골공원 안을 지금 전국적으로 송해 공원이 많아요. 근데 서울에 탑골공원만 안 된다 이게 내가 주장하는 거는 왜? 아 민족의 성지 아니야. 이준 열사와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과 이봉창 의사들이 모셔 있는 그 성지를 아 지각 싸가지 없이 이 뭐야 나무를 송해가 안중근한테 박친다. 또는 이봉창 의사한테 박친다. 뭐 윤봉길 의사한테 박친다. 이렇게 썼으면 칭찬받고 박수 쳐야지. 근데 이놈의 건방지게 송해공원이라고 만들었단 말이야. 송해 기증품. 언제부터? 벌써 오래됐어. 한 5년 전부터 내가 외친 것이 종로구청장은 종로는 민족청이다. 민족구청이다. 이래. 서울시가 종로구청을 앞으로 국가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족구청이라고 이름을 바꿀 거야. 종로구청이 아니다. 탑골공원은 민족공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탑골공원에서부터 중앙청 앞까지 그 허리우드 극장 그 높은 빌딩 다 무너뜨려버리고 완전히 잔디화돼가지고 일본 야수꾼이나 신사참배 모양으로 그 의리의리한 성지를 만든다 이게 잔디밭을 만들어서. 그래 우리나라를 찾아준 민족공원을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을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 위대하게 받들 때 응? 위대하게 받들자. 그럴 때 세계가 우리나라를 우러러보는 거지. 그래. 우리나라가 안중근이가 뭐 폭력배다 나쁜 놈이다 뭐 암살범이다 저 뭐 지만원이라는 모양으로 그 뭐 조직 깡패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누가 미국의 램저 교수가 지금 우리나라를 뭐야 저 하버드 대학 교수 램저 교수가 우리나라 노수 저 위안부를 창녀라고 그러잖아. 그런 것들은 그리고 두 가만히 번째, 두 번째 왜냐면 창녀라고 하나씩 그러잖아. 하나씩 창녀라고 하는데 하나씩 아니 몸을 팔고 있는 창녀가 하나씩 지가 악이 싫으면 안 하는 게 창녀야. 그러니까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성경책을 읽어봤어요? 성경을? 성경책 뭐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아니 뭐도 이렇게 읽어봤어요? 뭐도 아마 한 번쯤 다 읽어봤지. 그러니까. 어려서 많이 읽었을 거예요. 교회 한 번 안 간 사람이 없어. 왜 안 갔냐? 대한민국에. 기쁘다 고물자 나왔다. 만덕성 골라 잡아라. 네. 그럴 때 고물자 타라만 간 네 거예요. 맞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듣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게 성경책을 접하지 않은 분이 없을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 그렇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가느니라. 누구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깨달음 얻은 사람은 다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여호와의 사랑 이름 부르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이창호 대표님이 이야기하실 때 때가 아까 내가 왜 성경책을 물어봤냐 하나님 말씀에서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때 시간이 있다는 시간이 있다. 싸워야 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이창호님이 20대부터 이걸 된 거는 쓰임이 돼 있었겠지만 그때부터 이 책 자체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살면서 경험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물이 나왔잖아요. 내 소신이 밝혀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때가 있다는 거. 20대 때가 있고 30대 해야 될 때가 있고. 근데 아까 그 이야기했던 한때 우리가 안중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도 아주 오래된 거잖아요. 100년 전. 그리고 현재 때는 우리가 우리 왜 그때 당시는 갈라질 줄도 모르고 살 때요. 오직 지금 독립을 위해서 막 외치고 할 때 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나 아니 우리나라가 국토가 분단되어 있어. 그리고 지금처럼 20대 했던 이야기가 또 바뀌어 있잖아요. 계속 바뀌어져 있어가지고 현재는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이름이 머리에 또 들어와 있고 거기다가 또 투표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전 역사가 흐른다는 거예요. 20대 역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20대 내 그 시대 역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변하듯이 타인들도 변한다는 거예요. 일점 다 본인들도 성경책 한 번쯤 읽으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는 예수님 되고 싶어요. 누구나가 다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하나님께서 쪽 뽑아내가지고 저 지역에다 탁 뿌리던지는 그 상대가 되고 싶어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누구나가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찾으신 거예요. 이창훈님 찾으신 이유가 이창훈님께서 지금 우리 그 시대 44년도 그 시대 또 55년도 그 시대 다 살아오신 연장자잖아요. 어쩌면은 자신은 잘 모르지만 장로예요. 대한민국의 세대를 이끌어온 장로란 말이에요. 그 장로 되시는 이분께서 지금 이 시대에서 역사를 흐른다는 이야기가 하나님 대한민국에 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 주시는 때가 있고 로마 민족이 오늘 하나님 뜻을 이어서 로마 민족이 해보라 이럴 때가 있고 그래 이제 지금 때가 왔다. 때가 왔단 말이야. 때가 어떤 때가 왔는데 평화 응? 평화의 때가 평화의 왔다. 때가 남북 통일의 때가 왔다. 이미 근데 통일은 그게- 됐어요. 왜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만난 자체가 통일은 됐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방식이 중요한 거야. 이제 북한 가도 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북한 가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책을 세우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현재 코앞에 있는 사람 잘해라는 말 있잖아요. 요 사람에게 잘하라. 이 사람에게 잘하라.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나에게 잘하는 것이다. 진료, 기료, 생명이 하는 이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신 거예요. 왜냐면 탈북민의 목소리가 통일의 때, 평화의 때 평화로 번영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는 말은 무슨 네. 말이냐? 네. 우리나라가 김일성이가 북한을 일단 창당을 했고 공산당을 하나죠, 하나. 그래 북한 동포를 딱 이렇게 통합시키는데 통합시켰죠. 김일성이 일찍을 한 거예요. 북한 동포를 어쨌든 먹여 살리는데 이제 앞장서서 일을 했잖아. 그래 남한은 자유민주 천지에서 이승만이가 들어오면서 민주주의가 된 거고 자유민주가 됐잖아. 근데 거기에 뭐냐? 일본 놈 앞잡이들만 데려다가 행정 처리를 한 거예요. 이승만이가. 거기 그때 왜냐면 우리 이승만도 좋아하는 게 유학하고 깼다는 거 생각이 깨다 보니까 나 그분 자체가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그분이 밀고 나가는 진취성이 있다 보니까 나 우리 사람들은 일본에 침략했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앞선 세대가 있으니까 난 머리가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네, 이승만 박사가 들어와서 네, 정착되면서 민주주의가 성립됐어. 그렇죠. 그 일본 앞잡이들만 데려다가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네. 그 당시 행정 경험은 일본 앞잡이 동경이나 대국대학 나온 사람만이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뭐 지게 분발이 빠지다들 산에다가 깔비고 풀비고 뭐 세수랑에 뭐 농사짓고 하는 사람이 뭘 알아야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래서 이제 내가 다 일본 앞잡이를 데려 쓸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시간이 갔어. 가가지고 박정희가 꼴이 보기 싫으니까 쳐가지고 오히려 혁명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보릿고개를 해결하면서 막 쳐오르는 찰나에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딱 선언했잖아. 유신만이 살 길이다. 근데 박정희가 생각할 땐 유신이 싹 훌륭하고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유신헌법을 선포했는데 거기에 한두 사람이 볼 때 아니 유신헌법이 그렇다 너 독재하려고 만드는 거 아니냐. 김대중이 대통령이 지목을 했어. 김대중이가 당신이 지금 유신헌법을 주장해서 통과가 됐다 90%에 그 유신헌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이유가 네가 총통에 되면 박지만이 이 박정희 아들 지만에게 왕권을 계승할 거 아니냐. 그럼 박지만이가 왕자가 된다. 그럼 이 나라 민주주의 끝이다. 그래 남한의 유신헌법에 박정희 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의 수령과 맞붙어 독재가 싸워가지고 무슨 국민들에게 희생의 희망이 있냐. 이 나라는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밖에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온 것이 김대중이야. 그게 맞아. 그래서 땅땅 사건이 일어났잖아. 다 좋다는들 이미 그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여호와 하나님 성령 은총 예수님 성령 제강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하나님 모르다가 알잖아요. 북한 자체는 하나님을 허용하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나도 어떻게 이제처럼 시대에 나가자가 돼가지고 막 밀렸다가 사회에서 막 밀려가지고 중국에서 걸쳐서 막 살다가 이렇게 오면서 그 북쪽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 역사를 보여줬고 그걸 그냥 이제처럼 이야기를 하듯이 다 하게 보고 들어왔는데 정작 보고 보니까는 이제처럼 하나님이 때 우리 민족이 사무친 사무친 그 소원 평화번영 통일이라는 이 그러면서도 평화번영 통일에서 세계를 정신과 영혼육의 강건함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민족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은총을 지금 받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은총을. 그래서 이 성경책을 누가 읽으라 말할 수 없이 읽게 되면서 지금 다 이거 보게 되니까나 우리 이창호님 책을 만나야 되는데 이창호님 생각 속에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이미 허경영 대표라든가 그 밖에 다른 분들은 다 자기 정당을 창당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무소속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무소속 되신 분들 가만히 두면 똑같은 이유예요. 당이라는 거는 자기 노선을 따라야 돼요. 근데 자기 노선을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무소속을 나가는 이유가 다 같이 포괄하기 위해서 나가면 더 좋다는 거예요. 다 같이 포괄, 특히 우리 이창호님이 잘 쓰신 책인데 그 남과 북이 동시 선거하자 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거기서 조금 더 보충해 주고 싶다 하는 게 뭔가 하면은 혼자 가면 또 독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미 혼자 가보니까나 사람들이 또 사이가 끊어지잖아요. 갈 때는 자유감각, 우리 민족의 자유를 원한다면은 같이 자유를 원하는데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 성경 말씀에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거하면은 혈육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육을 피해서 숨어서 비밀 회담하거나 혈육을 피해서 이게 뒤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정당하게 만난대요. 그럼 이창호님도 그거는 비슷하잖아요. 만나자. 서로 만나자. 우리가 만나자고 해본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만나기도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이제 문제지? 문제는 우리 박여사의 여호와 하나님 사랑 박진혜. 응? 여호와 하나님 사랑 여호와 하나님 사랑 박진혜. 박근혜? 박진혜. 여호와 하나님 사랑 박진혜. 이 그릇이 음. 물잔이 담겨져 있잖아. 그렇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 동포야. 그렇죠. 남과 북 동포. 맞아요. 큰 그릇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국진당이 국민당인가 뭐 국진당인가 그하고 민주당인가 뭐하고 하는 개미 새끼들이 다 여기에 몰려 있는 거야. 아글아글 하는 거야. 온 세상 모두가 세상 사람 다 모였다고 생각해봐요. 다 모였어. 세상 사람 80억이 모였다고 다 모였어. 생각해봐요. 여기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고 여기 중국이 있고 다 있는데 요 그릇을 크게 보자 이게요. 바가지포 대포가 뭐냐? 포자가 바가지 포자야. 아 그래요? 큰 바가지다 이거야. 좋습니다. 종갱이 하나 들고 우물가에 가지 말라. 네. 몇백개 종갱이 알아? 종갱이 조그마한 그 호박 그릇이 있어. 그릇 종갱이 그릇. 아 이렇게 그 바가지요. 조그만 여러 바가지 물 그거는 바가지. 물 퍼먹을 수 없잖아. 네. 적어도 양이 찰 수 있는 그릇 가져가야 그 종갱이 그릇이 되지 말고 네. 거대한 바가지가 돼서 다 이거 담자. 네. 그래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네. 지금 지금 뭐 문재인이가 됐든 여기 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군사 이제 5.16 혁명이 일어나고 그때가 일어나서 이진부 만들어서 이제 이 김대중과 유신을 깼어. 일단 김대중과 깼고 누가 싸고 다 했는데 결국에 연결된 것이 김대중과 김영삼이야. 김영삼이와 김대중이가 민족단체를 이끌어가면서 극한 싸우다가 전두환이가 노태우가 딱 나타나 군사문화를 딱 지향하니까 그게 이 박정희 18년 전두환 노태우까지 30년이야. 그래서 30년간 통치를 했어. 군사문화로. 그러니까 강력한 이 나라를 만들어놨어. 금메달만 12개로. 40개의 메달 중에 금메달만 12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88 올림픽에서. 그렇죠. 그걸 엄청 만들어 놨으니까. 세계의 국군이 상승해서 제1위가 됐는데 그 당시에 3당 합당 당시에 3,000불이었어. 국민소득 3,000불. 3,000만 불? 3,000만 불이었는데 아니 3,000
3천만 불, 3천만 불이었는데 지금 단임 정신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야 다. 그냥 노태우 한 번, 김영삼 한 번, 김대중 한 번 하면서 끝나면서 물러나니까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5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 이야. 그래서 지금 국민속 3만 불이 올라갔다 이야. 응? 3천불에서 3천만 불에서 3만 불로 올라갔으니까 얼마 컸냐 이게야. 그런데 이 박병석이 같은 이런 국회의장이란 저런 놈이 헌법을 개정해서 다시 3천 불 시대로 돌아가자. 다 좋은데 이 욕을 하는 거. 왜냐면 다 좋은데. 근데 이게 내 성격이야.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성격은 닮게 돼요. 왜냐면 그 아래 사람들이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막 손가락질을 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정세균이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박병석하고 그 여당의 또 이낙연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분도 사람,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람 멋있잖아. 키 크고. 이낙연 예. 어? 지금 대통령 예비 후보예요. 그분도 다 출마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이 틀려. 일본 왕의 신분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어때요? 살아있을 때 저를 만나보는데 아니 김정은 위원장 만나보는 건 가능하고 일본에 있는 천황 만나는 거는 뭐가 문제? 화해를 위해서 화해 평화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은 변화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좋게 보면 좋은데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독립운동가들이 보기에는 일본 놈처럼 보면 쏴죽여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등 방문에 대한 이야기하는 그래서 쏴주겠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더 안정관계를 꽉 메꿔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평화란 자체가 우리 마음에 평화가 들어있으면은 그분이 들어와도 왜냐면 탈북자 들어올 때도 엄청 저항이 있을 때요. 2등 방문을 쏴죽인 그걸 기점을 해서 이창원이 봐요. 탈북자가 여기 들어올 때도 엄청 저항이 있을 때요. 왜냐면 우리랑 그 싸운 저기 북 이제 저 뭐 아까 올 때 볼까는 빨갱이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들어와서 그 소리 간증을 들어서 막 가슴 아픈 이야기 들어 그렇지 실제로 모를 때는 막 간첩지단이 막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반항이 엄청 했대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 이낙연 같은 사람을 참 미남이잖아. 좋은 거라고. 왜냐면 우리 좋아하고 이창원님은 존경하잖아. 우리 이창원님은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 화해했지. 생각은 일본 놈 천황이 일본 천황의 신분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한다나 그거는 안 돼. 근데 왜 그런가면요. 봐요. 아주- 우리가 정신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의 정신교육.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배워요? 우리가 왜 이 책을 써요? 아까처럼 다른 사람들은 우리 이창원님은 가능하다. 김정은 위원장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또 오히려 특히 탈북자분들은 막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인데 지금처럼 내가 여기 사명이 있으면 저분은 여기 사명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우리가 다 자기 몫 있으면 안 싸워. 아까처럼 이 그릇이 있는데 여기다 빡빡하니까 이 그릇을 탁 터쳐보라고. 다 터쳐봐가지고 하게 되면은 넓은 강에서 오히려 사람이 없어 찾는다고.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러니까 서로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어디 만나도 감사하고 반가운 거예요. 할 일을 찾게 되고 도와줄 일을 찾게 되고. 지금 때가 그때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 그 양반까지는 아직은 이낙연의 말이 우리 한국 사람이 먹히지 않아요. 먹히지. 왜 안 먹히냐면 독립운동가들은 한이 맺혔어요. 일본놈이 진정한 사과를 하라 이게야. 왜냐면 우리가 한국을 침범한 건 미안하다. 잘못됐다. 그 보상은 얼마나 뭐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돈 1억은 돈도 아니야. 돈 1억씩 준다 이게 할머니한테 이 할머니들한테. 그러나 1억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사랑의 정체가 어떻게 드러나면요. 위안부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서민층을 계속 돈을 퍼주는 우리가 이 수돗물이 계속 뿜어나듯 돈을 계속 뿜어주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돈 하다가 싸우는 거 사실은 실제로 이 문제 핵심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 가지고 하다 보면 1억 주고 나면은 그걸 아까처럼 누군가 또 중간에서 어르신들이 요즘 나이가 다 들었잖아. 돈 관리도 제대로 못 할 수 있어. 홀라당 뺏기면 또 끝이요. 또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하죠? 또 다시 일본 내가 또 싸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지하수에서 강물을 아니 물을 생명수 뽑으지 쫙 이렇게 하면은 돈 때문에는 싸울 필요 없어요. 국가의 통제 속에는 종교가 국법을 위에 있을 수가 없어. 종교가 뭐예요? 그럼 종교가 뭔지를 이야기해야 돼. 종교를 국법이 없다는데 종교가 나는 이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사랑을 딱 보니까나 종교는 사랑이 가르치시네요. 아까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어르신을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다 그것을 헌법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얘기했잖아. 군사문화가 30년 이끌어가서 네.
김영삼이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3당 합당에 협력했어. 네. 그래서 민주공화당, 네. 이 민정당, 민주정의당, 거기에 이제 이 전두환이 네. 이 노태우까지 포함해서 12주 사건의 주역들.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이 사람들이 우리 이창호님 쭉 꼽아보면은 맨 원한 관계예요. 이 사람들이 김영삼한테 정권을 뺏긴 거야. 빼앗겠다 하게 된 게 아까 이 전에 얘기 들어봐. 자연스럽게. 근데 자연스럽게 남겨줬는데 김영삼의 그 악랄한 수법이 아니고는 노태우가 굴복을 못해. 노태우가 김영삼의 성격이 그냥 노태우한테 매달려가지고 막 뺏은 거야. 그래서 뺏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인수위까지 거절해서 5년 단임을 끝내고 깨끗이 물러나면서 김영삼 정권을 인수했어. 그다음에 김영삼이가 또 하다가 김대중이가 아주 열심히 싸웠던 동지거든. 그 동지애를 버려서 김영삼한테 밀어서 정권을 넘겨줬어. 이렇게 그거는 해서 책에 다 쓰여져 있어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모시고 온 이유가 우리 그 이창호 우리 대표님이 지금 그 대통령 예비 후보로 출마하기 전에 17대 됐잖아요. 근데 나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는데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어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 이렇게 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아까 전에 이 작은 그릇이 내 요 작은 마음의 그릇에다가 나라를 담고 민족을 담고 세계를 담고 그리고 또 지혜를 담고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그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출마하는 동기는 그렇죠. 오래전부터 이 책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전국을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공무원들 이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을 다 만나봤다면서요. 거의 다 공무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의 이 각 지역마다 네. 안 다닌 데가 없어. 왜요? 응? 왜 다니? 어떤 그게 사명이잖아요. 첫째는 직업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뛴 거고. 무슨 직업이었어요? 그 직업이 뭐인가 하는 거예요? 잡상이잖아, 잡상이. 무슨 잡상이? 책장에다 잡상이. 아 책을 팔았어요. 그 우리 차에 보게 되면은 그 비디오랑 파는 그런 비슷한 건가요? 응? 비디오 우리 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게 되면은 비디오를 자기서 그 팔던데 차에서 그런. 근데 그것은 그 시대엔 비디오가 없었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형태로 다닐 때. 차에다가 책을 실어가지고. 소나타 완 자가용을 현대차 오토가 나왔을 때 네, 처음으로 그다음에 한 달에 10만 원씩 끊었나? 그 월급을 사가지고 네, 거기다가 이제 책을 싣고 다녀서 돌아다닌 거야. 네, 근데 89년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때부터 발전이 된 거야, 이 나라가. 전국적으로 국회의사당까지 포함해서 지방의회까지. 안 다닌 곳이 없이 지방의회까지. 됐어요? 또 지방 인천 충남도청에 홍성으로 이사 갔듯이 네. 그때 당시 다 건물을 친 거야. 그래 일어난 네, 거. 네, 그리고 지하철도 호남 고속도로 없었어. 네. 근데 호남 푸대접하고 막 외쳤던 그때부터 대통령 김대중이 생각하셨어요? 때문에 호남에 고속도로를 설치해서 고속철도와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마구 만들어 놓은 거야. 그때부터 대통령 출마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근데 몇 살인데요? 그때부터가 옛날 어렸을 때부터 꿈이 네. 정치에 대한 관심을 깊었지. 정치도 어느 부분? 정치의 뭐냐 사회적으로 정치가의 매력은 뭐냐. 네. 내가 18살 때인가 할 때 존 F 케네디의 전기를 읽었어. 케네디. 네. 그럼 나이 48살밖에 안 됐던 사람이 근데 그 당시는 하나의 그냥 사람이었는데 그가 움직일 때마다 막 엄청난 사람이 몰려다니는 거야. 케네디로. 이제 그러니까 거구지, 거인이지. 그렇죠. 그래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오나이스 제크린 이제 이 여사하고 이 텍사스 어디를 시찰하다가 교과서에서 땅땅 쏴가지고 암살시켜버렸던 거지.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느 한 곳이 거대하게 자라나는 꼴을 못 봐. 그게 민주주의다 이게. 4년만 하고 물러나라. 네가 독재로 간다면 너는 언제나 죽는다. 누가 죽는다. 그럼 히틀러와 같이 막 장기 집권하겠다고 일본 천하같이 그런다면 그건 아니다 이게야. 우리는 민주주의다. 이 나라 내 나라다 이게야. 나의 나라, 우리 국민의 나라다 이게야. 그게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냐?
이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총칼 들고 나가는 것이 내 스스로 내가 내 나라를 지키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 막 그 전쟁에 대한 그런 걸 막 이렇게 불어넣는 시대니까나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전국 일주를 하셨어요. 다니지 앞으로 또 안 다닌 곳이 없고 만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여시 차례 그 문재인 대통령 못 만났고 김영삼 대통령 만났어요. 아니 아무도 만나는 것이 만나지 없고 못했지만? 만날 시간이 없어. 그 사람들 그랬어요? 쫓아갔으면 내가 벌써 국회의원인데 내가 뭐 한 번 됐지. 네. 내가 당신한테 충성하는데 나 한 달 달라고 하면 국회의원 자리 하나 못 줘? 이뭐 경상도나 대전에 아무데나? 네. 그럼 거기다 빵만 박아놓으면 당선되는데 네. 그거 안 되잖아.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내 가족이 7남매 아빠 엄마하고 포함해서 9식구를 그 당시에 내가 다 먹여 살린 거야. 그렇죠. 맞아요. 지금은 사장이 다 지하실 각자 때. 저먹는데 그 당시는 큰 사람이 한 번 나가서 벌어온 그걸로 먹여 살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가족을 네. 책 동생- 팔아서 돈을 벌어서 했다는 거죠. 동생들이 어리니까 네. 그렇게 해서 뭐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만 대충 큰 말로 지금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정치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아, 그걸 알게 됐어요. 정치가. 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왜? 모든 것이 다 정치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그룹 정정회장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너 그 현대그룹 사장 못하려고 그러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갖다 면서 아부를 떨 수밖에 없잖아. 정치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지. 힘. 정치는 힘. 정치는 이 국민의 모아주는 그 힘. 그리고 언제부터 아까처럼 이렇게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때 17대라면 그 몇 년도예요? 몇 년도? 그거는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 네. 박근혜를 도전 삼아 대들었던 것이 진짜요? 박근혜 도전한 거예요? 아니면 협력하지 이게 않고? 박근혜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려잡으겠다고 도전한 것이 그 어디서 본 것이 박근혜는 큰 박대한 조직이 있잖아. 민주정의당이라는. 네. 근데 나는 조직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13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었어. 13대. 예. 독산동에서. 네. 근데 거기에 따라주는 여러 가지 부안적, 부수적인 돈, 네. 가령 운동원들한테 밥은 사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최소한.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못 미치다 보니까 날 따라오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물론 정신적으로 막 따라와서 와 하는데 그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가족을 몇 개 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그때 거기서 바쁘니까. 보통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됐고 저 김무성 같은 사람들 다 15대부터 출마했기 때문에 다 내 후배야. 그렇죠. 나보다 아니, 나이가 연세 어리네. 자체가 막 44년생이면은 지금 이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 다 같이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난 사람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먹고 사는 것에 바빠가지고 막 니욕내욕 하다가 니타 내타 하다가 어느 정도 딱 정상에 오르게 되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오히려 그리운 거예요. 누군가는 또 먼저 떠나가고 누군가는 새로 만났는데 정이 또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이창호님이 대통령 출마할 때 나도 아니 우리가 내가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 이창호님을 약간 저 정신이 없구만 이렇게 봤을 거야. 옛날 같아서는 소리를 기다면 안 들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내가 만남으로 인해서 그 공약과 나한테 이 책을 주시면서 이렇게 할 때 내가 기도드리고 이 책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역사인데 그 역사와 함께 산 사람들이 내용을 엄청나게 집대성했더라고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지루함이 없이 쫙 이렇게 읽었어요. 물론 뭐 중간에서 있긴 한데 근데 나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시대 앞에 살아갈 때 이렇게 평화라는 이 시대가 그냥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시대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전쟁의 안정을 어찌 알 것이며 평화 시대는 뭘 해야 될 것이며 하는 생각들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군사문화가 30년 집권한 다음에 김영삼이가 인수인계에서 현재 문재인과 7대에 걸쳐 7대로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7대에 걸쳐 민주당 이야기를. 35년간 끝쳤는데 여기서 이제 정당 중이 끝이고 정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에 국민에게 정부를 넘겨주라. 네. 내가 하는 건 네. 나한테 넘겨주면 딱 한 번만 하고 이 나라 질서를 바로잡고 헌법 노선을 뚜렷하게 단
대한민국 국법은 5년 타임제다. 대통령은 한 번밖에 할 수 없다. 이러한 전통을 내려보내자. 그래서 정당 정치를 여기 끝내자. 그래서 정당 정치를 끝내자고 하는 이유는 자 홍준표나 윤석열이나 뭐 누구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를 보낸다고 하면 그놈들이 청와대 들어가면 전부 대통령이다. 네,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경무실장, 무슨 장보다 한 1,000여 명이 청와대 들어가는데 한 놈이 다 가질 수 있는 돈이 수억이요. 판공비까지 포함해서 기준비는 얼마 안 돼,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 이들이 그냥 전국을 농락하면서 전 국토를 지금 이준석이 만약 내가 이준석이 예. 봐봐. 깨끗하고 참 따라다니는 똘마니가 당대표가 됐다? 36살에 그 많은 보수 우파들 다 제껴놓고 근데 이준석이 대통령 딱 돼가지고 선언하는데 지금 자기 아버지가 땅 투기를 해가지고 좀 엄청난 돈을 뭐 갖고 있다 이게야. 그 이준석이가 몰랐냐? 여기가 궁세에 몰린 거야. 그 이준석이가 타겟가 된 거야. 정부가 경찰이 조사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꼼짝 못할 정부 여당이 개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이준석이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왜 할 수밖에 없냐? 안 하면 전 죽는데. 이렇게 되고 윤희숙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뭐예요? 여자 하나 윤희숙이가 그거는 이미 다 했잖아요. 자기 사퇴했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처럼 이준석이나 윤희숙 그 국회의원 이준석 당대표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 이창호님은 자산이 얼마였어? 자기 자산이 나한테 뭐? 재산이 얼마냐? 예, 이제처럼 난 땡전 앞으로 없는 윤희숙이는 뭐 임차인이라고 튀어나왔잖아. 예. 그래서 야 윤희숙이 깨끗하다. 임차인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 윤희숙이가 외국 유학을 갔다 어머니가 뭐 싹품 팔아가지고 불쌍해 전 길렀다. 그러니까 우리 이창호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난 아무것도 없지. 그 지금 사는 곳 어디 살아요? 응? 사는 곳 사는 거는 독산동이야. 서울이요? 가양동이야. 서울 가양 쪽에 살아요? 그럼 가양 어떤 곳이 이런 고시텔? 아니면 아파트에 조그만한 아파트에. 그 190만 원짜리 월세? 그 아니. 12평짜리? 그래도 월세는 아니야. 돈 어디 있어 돈이? 월세. 나라에서 내주잖아요. 어? 나라에서 다 주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 나라에서 주는 걸 받아서 온 적이 넣는 그런 것. 그런 그렇게 것이 됐어. 그렇게 됐고 네. 그래 이제 문재인까지 대통령의 임기를 끝내고 문재인이 다 죽이는 거라 다 그게 지금 이제 봐요. 딸랑은 일전도 없는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이야기가 송달되게끔 하고 싶어요. 아니 그 송달을 방법을 무언가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내가 방송을 하잖아. 네. 내 거 많이 들어봤지? 네. 거기에 다 이 문재인까지 포함해서 정부원까지 중앙정부부의 박지원이까지 포함해서 다 보고 있어. 네.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 낌새가 있으면 다시 들어보는 거야 다. 저놈이 정말 사상이 어떤 놈이냐. 북한 공산당의 사주를 받았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제 멋대로 살았냐. 나는 대한민국을 내 멋대로 돌아다니는 야생마야. 야생마. 어떠한 그래요? 누구에게 끌려다니는 코끼리가 끌려다니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야생마가 가끔은 안 좋을 수도 있지. 왜냐면 이 대어를 다 미탈해가지고 혼자 다 따라다니니까나. 그런 거는 조금 그래도 자기 고삐를 대어와 연결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연결시키니까 가끔 대인관계상 사람을 만나고 네. 유를 만나고 노승규를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러 다니지. 그렇죠. 만나 다니면서 거기서 돈을 달라고 하는 놈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 달라고 해요? 단 한 표를 안 줘도 좋으니까 너 같은 놈 필요 없다. 나에게 줄 수 있는 건 정신적으로 나를 인정해달라 이거야. 내가 일단 너한테 설명을 할 때 내 말을 네가 들어주면 그게 내 동무다, 내 친구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친구하고 동무가 됐죠. 어. 우리가 지금 아까 덩퍼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내가 탈북자인 줄도 모르고 지금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나는 왜냐면 이렇게 야생마 같은 이런 분들 아까처럼 대우에서 떨어진 듯 하지만 자유를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 합력할 때 대한 여호와의 사랑이 부르심 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뜻이 이제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만나요? 그래서 사람. 이제 박여서처럼 여호와의 사랑 박진혜. 여호와의 사랑 박진혜. 박진혜 여호와 하나님 사랑 박진혜. 여호와 하나님 사랑 박진혜 네. 같은
사람이 이 나라에 와서 여성부 장관이 될 수가 있어. 나는 대통령 이미 대통령을 공약이 난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나 같은 사람은 눈두덩을 찍었다 이게야. 찍은 거예요 지금. 아, 저 사람 후보는 딱 분명히- 보이니까 찍었고 이야기 듣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분명히 아까 이야기를 그 통달된 거잖아. 내 이야기가 누군가가 좀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하나님께서 들으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나한테다가 줄 때 그걸 내가 전달받은 거예요. 아 저분이 지금 자기를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까 나 책을 읽으래요. 그 사람을 알려면 준 책을 읽어라. 우리가 성경책을 알면 하나님 알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없으면 이 책을 읽기 힘들어요. 근데 이 책은 우리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읽었는데 너무 책을 이렇게 그 빨리 잘 읽게끔 글씨도 크게 만들고 그 이게 내용 자체를 맨 마지막까지 내가 쫙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시해줘가 잘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것처럼 그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이 이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처럼 누구의 문제를 풀어줄 때 이 사람 문제가 풀어주는 것이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재판에서 이겨서 명예 회복하는 것. 어떤 사람은 아까처럼 그 내가 생활비가 없어. 그러면 생활비를 받고 싶어. 그게 그 사람이 도와줘야 돼. 어떤 분들은 건강이 허락 안 돼요. 그럼 건강을 도와줘야 돼. 이창호님은 지금처럼 소망이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했는데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뭘 원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까지 끝이고 나면 네. 정당 정치는 없어져야 되고 합해야 되지. 없으니까 다. 합을 이래서 합. 안에 어쨌든 뭐 없애면은 또 그대들이 또 시대에 나가줘야 되는 뭐 거예요. 어쨌든 합. 다 대한민국을 정치를 한 번 한 음.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이제 너희들은 퇴직금에 각종 보험에 각종 국가에서 혜택이 주는 이 돈이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들어와요. 적게는 수백만 원이 들어오지만 윤희숙이도 한 번 하고 나갔으면 그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100만 원이 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나가게 돼 있어. 국회의원 한 번만 하루만 했더라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조용히 깨끗하게 물러가라 이야. 물러나고 조용히 이 관전만 하고 새로운 사람, 이 노숙자들이 이 어렵고 돈 없고 참 처져 있는 사람한테 청와대 신분급이나 한번 시키자 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왜냐면 우리 속담 이런 게 있어요. 그 지금처럼 내가 목소리를 들을 때 모습이 지주되면 더 좋다고 생각해 나쁘다고 생각. 모습이 지주가 됐을 때 그걸 한번 이야기. 모습이 무슨 생활을 했어. 근데 어떤 순간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지주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슨? 모습이라고 아까처럼 심부름꾼을 모습이라 해요. 모습이라 모습이라고 해요. 예, 모습. 이 모습을 지주를 시켰어요. 근데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땅덩어리는 일국과 달리 대한민국은 국민이 왕이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어. 근데 그 국민이 왜서 어느 동안 한 사람도 국민에 속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국민. 국민이 됐는데 그렇죠. 이 국민이 자기를 위치를 몰라. 그냥 문재인이 이재명이다. 그럼 이재명이를 무조건 찍고 가는 거야. 1번이냐 2번이냐 찍으라면 둘 중에 하나 찍으라면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야. 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창호님이 혼자만 생각할 수도. 내가 왕인데 근데 내가 내 권리를 찾자. 의외로 안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외로 자기 권리를 찾고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네. 내가 내 권리를 찾아서 그렇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국민의 대표를 뽑아. 이제는 정당 대표를 안 뽑아. 왜? 정당 대표를 뽑아서 만들어서 말짱 도둑놈인데? 아니 청와대 국무총리 공부실장이라는 사람이 160억이라는 돈을 누락시켰어. 재산 신고하는데 160억이 누구의 똥강아지 이름이야? 그리고 160억을 누락시킬 때는 그놈의 재산이 얼마나 이 말이야.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 그걸 지금 아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이제처럼 어려운 삶을 경험하고 있어. 이창호님이나 나는 지금 부르심 받고 어려운 사람들 속을 도울 때는 은혜를 받고. 근데 지금처럼 그 상대들 자체가 160 있었다 하면은 이 대한민국 이야기 우리가 그때에 맞는 말로 비리라 이야기 하잖아요. 그 비리를 따지려면은 끝이 없어요. 근데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를 불문하고 잘 살아야 돼요. 진짜 누가 한 사람 160 가지면 다른 사람도 160 가질 수 있도록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싸우겠는 가는 거예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60이 물론 많지만 우리가 기준을 낼 때 우리가 이만한 정도면 상당히 아까 3만 불이었잖아요. 대한민국 3만 불 시대를 넘어섰잖아 지금. 그리고 지금 5만 불 시대를 지금 육박하고 있나요? 그렇죠? 어때요? 5만 불 시대를 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했을 때 그게 골고루 이렇게 가야 되는데 누군가한테 가 있는 걸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는 나오는 숫자잖아요. 근데 우리 이창호님도 너 숫자를 심부름시키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제일 지발점을 해본 게 먼저 뭘 해봤냐면 장애인 거기다가 또 어떤 분들 하냐면은 탈북민들도 사회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진출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책을 안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들도 갑자기 이제처럼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고 하게 되면은 본인들 자체에 의향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노숙자들은 왜 바깥에 있는지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일 노승규 회장님 강의 또 가게 돼요. 근데 가는데 서울역에 가서 한번 의향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난 예전에는 대화를 안 해서 그분들과 근데 한번 대화를 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노숙자들을 위한 법이 있는데 이분들 자체가 그게 객껴있고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뭔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이것을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조직생활을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뛰쳐나와 있는지 아니면 정말 거처할 집이 없어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메모해야 돼요. 한번 내 같이 해보지 않을래요? 그래서 아까 윤희숙이 얘기를 하나 말하는데 그분은 이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나간 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 하다 말하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임차인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 딱 하면서 서초구에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 딱 그렇죠. 들어가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예. 임차인이라고 말 한마디 딱 하는 바람에 군신들이 그쪽으로 정신이 쏠린 거야. 네. 그러니까 임차인도 임차인 나름이지 서초구에 임차금은 보통 2, 3억, 10억이 되는데 네. 지금 거기에 노숙자들은 윤석열이 말따나 더 싼 밥을 먹여야 되겠다. 밥값을 내려줘야겠다. 네. 이런 얘기야. 네. 그러면 지금 밥 한 끼에 10,000원이란 말이야 거의 다. 네. 근데 최소한 밥 한 끼 10,000원짜리를 최소한 5,000원을 받는다고 할 때 네. 거기에 청와대에서 먹다 남은 찌꺼기, 갈비 찌꺼기, 뭐 떡국 찌꺼기 이거 뿌려가지고 도랑강에 담아서 네. 남아서 국민들에게 이제 이 장사꾼들에게 분양을 한다. 그 책도 글이 썼더라고. 그래 그거 갖다가 이제 꿀꿀이죽을 만든다. 꿀꿀이가 뭔지 알아? 그걸 내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약간 우리 이창호님이 약간 저기 북쪽에서 하던 이야기를 많이 한다. 왜냐면 북쪽에서도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창호님이 이게 실향민 자녀일까 할 정도로 꿀꿀이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말은 예. 그때 그 시대에 자기가 느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북한을 동경할 도 없고 김일성 뭐 주사사당에 뭐 책 한번 읽은 날도 없고 내가 배가 고파 밥 달라 했을 때 이럴 때 밥 주는 사람이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나 굶어서 길거리 죽는다? 그걸 보고 놔둔다? 그건 자본주의가 됐든 개인주의가 됐든 자유민주주의가 됐든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게야. 맞아요. 나에게 누가 와서 빵 한 쪼가리 집어주는 사람이 그게 내 은인이다. 그럼 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 지금 현재 만약 북한을 동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 빨갱이 같은 소리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심정이 가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어. 나는 대한민국 육군 하사 출신이야. 그래요. 대한민국 육군 하사관학교 일군 하사학교 나온 거야. 육군 대령 그 대한민국 육군 사관학교 22기 졸업자 지만원이를 내가 고발한 사람이야. 그래요. 그건 지만원이를 고발할 정도의
그 배포가 있다면 그건 목숨을 건 거야. 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육군사관학교를 비난하는 사람 누가 있어? 감히 중앙정부에서도 이상한 생각할 거 아니야? 사람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근데 육군사관학교 나온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고발한 거야. 거짓말이 뭐냐? 광주 5.18 사건 때 북한군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들어왔다고 그러잖아. 들어온 것이 사실이냐? 사실이면 내가 할 말 없지만 아닌 것을 기다고 하면 이건 지만원이는 역적이지. 육군사관에 군인정신이 없는데. 그리고 이놈이 주장하는 건 일본 예천론만 주장하는 거야. 일본이 우리나라 침범한 것이 잘했다 이게. 일본의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 이게. 일본 놈들을 존경한다 이게. 아베하고 이 문재인하고 싸울 때 아베가 일본의 전자기품을 수출하지 않겠다 한국을 믿겨봐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 들어가서 아유 잘못했어 좀 봐주시오 아베한테 그랬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는 없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국방부 장관 하고 저 외무부 장관하고 문재인이하고 합작해가지고 좋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자. 지소미아 선을 발표한 거야. 그때 내가 노승규 사무실에서 그때 2019년도인가 그때 얘기를 했어. 자, 지소미아 선전에서 맞받이 섰다. 일본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이 허경영이라든가 뭐 이 지만원이라든가 이 윤석열이라든가 뭐 국회의원 황교안이 같은 사람 문재인이 나쁜 놈이다 이게. 왜 지소미아를 선전하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어. 근데 봐봐 싸움이 벌어졌는데 니무에 자 지만 이제 이 문재인하고 이 저기 누구야 그 일본 아베가 권투로 기름을 끄고 니무에 올라갔다. 그럼 누구를 응원할 거야 이 나쁜 놈 새끼들아 하는데 황교안이 여기 이제 요즘에 떠들어대고 나오지. 이 사람이 야당 당수했을 때 지소미아를 처리하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 야당 당수에 최열로서 지소미아를 처리했어. 우리가 나도 이 2007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2017년에? 아니 2007년. 2007년? 2007년. 오래됐네. 예, 대한민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미 저기 북쪽에서 겪은 대한민국이 있을 것이고 중국에서 겪은 대한민국이 있을 것이고 직접 겪어본 대한민국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처럼 누가를 이렇게 사 떼지라고 막 욕을 할 수 있어요. 이 상황 자체도 다 나는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이 함께 지금 임하셔가지고 온전하게 얘처럼 김정은 위원장을 사랑할 수 있으면은 이제 아베 총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처럼 우리 이창훈님한테 준 과제라면은 할 수 있겠어요? 이제처럼 어떤 걸 줬을 때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색깔은 분명해야 돼. 색깔. 그거 자체가 고정관념이에요. 색깔은 분명해야 되는 게 네. 자, 공산당을 다 좋아할 것이냐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할 것이냐 합친 걸 좋아해요. 일본을 좋아할 것이냐 합친 걸. 이거는 그거 다 중국을 합치는 좋아할 게 것이냐. 아까처럼 이 그릇에 내가 원하지 않던 원하든지 간에 세계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이거 자체가 지금 모든 것이 됐다면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흐름이 있잖아요.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내가 독립투사 후손이야. 네. 그러기 때문에 일본을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한국에 일본을 가까이 하자.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빌고 문재인이가 쫓아가서 무릎 꿇고 빌고 아베한테 손 벌리고 이제 사정해라. 그것을 내용을 들었을 때 참 이게 정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죽일 놈들이야. 이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은 그래 아베가 이 해결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아까 아베가 한국 같은 건 안 한 것도 없어. 이번에 저 누구야 이 일본 대사가 그 신문에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문재인이가 저 혼자 안방에서 소팽이 치고 있다고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일국의 대사라는 놈이 한국의 대통령한테 뭐 안방에서 혼자 족부리 치고 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자기 수양을 내가 아무리 좋은 책을 써도 이게 좋은 책을 썼다 해도 이것을 전달할 때
막 말하게 되면은 수양이 어리게 보여요. 근데 그 대한민국은 말을 대화하는 것도 수양을 키워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웃으면 남도 그 사람을 얕잡아봐가지고 어떠하고 이게 다 비웃다 보면은 이 우리 이창호님을 아까처럼 좋게도 하셨지만 안 좋은 것을 90%를 더 드러내게 되면은 좋았던 것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할 때는 아까처럼 그것에 대해서 남이 하는 이야기를 막 갖다 옮겨놓는 게 아니라 자기 주관적인 생각. 내가 어떻게 여기 들어온 요 사람들을 화합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제 크게 이게 볼 때는 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하나님 할 때나 그렇죠. 그렇죠. 그지? 얼마나 존중이 가치가 길이 있죠. 있다. 존중이 가치. 근데 나쁜 건 나쁘다고 지적할 줄 아는 사람이 정치가지. 근데 나쁜 알고 것도 좋다? 나쁜 거를 알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기 전에 바로 세워주면 돼. 이게 알아. 근데 말하게 되면 잔소리가 돼요. 이게 아니 어르신 보고 소리나 젊은이 기준 맞춰가지고 뭐라 말하게 되면은 그게 어린이가 조그맣게 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존중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이분이 이 나이를 살 동안의 지혜를 인정해줘가지고 거기에 적재적소있게 배치해주는 것. 그리고 그 상대들이 벌써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뭔가를 할 때는 헤아려가지고 말하기 전에 딱 정책해가지고 딱 결정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할 사이가 없어. 의견 펼 사이가 없는 거예요. 정책은 그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문제가 7대 끝났으면 이제 여기에 지금 우리는 지금 19대까지 왔어요. 내년 3월 9일까지 19대까지. 응? 19대까지 왔다고요. 19대까지? 19. 19대? 19대까지. 20대? 지금 20대잖아. 근데 지금 자꾸 이게 7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7대 아니, 힘이 더 세게 했어요. 노무현,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과 김종필 자유민주연합의 합당된 자유민주천지 5년 다니는데 헌법을 출마하면서 그 시점부터 지금 7대야. 난 그 전에 최규하라든가 임시 윤무선이라든가 하루하고 나가고 둘이 하고 나가고 그런 원리 아니야.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에 의한 선출된 직선제. 근데 이제 거기 전두환이도 안 들어가. 전두환이도 이 체육관 선거를 했으니까. 그래서 노태우부터 실질적인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돼야 돼. 자유민주주의에. 근데 역사는 대한민국에서 아까처럼 그럼 그때가 7대, 5대, 8대 돼야 되는데 20대를 세주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는 이스만 때부터 세는 걸 기준으로 해야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단절시키자. 뭐를? 단절. 다 끊어내자. 어느 걸?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 모든 정치인들을 다 단절시키고 무소속에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딱 앉으면 국민의 대통령 아니야. 이거는 지역 논리가 아니잖아. 경상도 대통령, 전라도 대통령, 무슨 여당 대통령, 야당 대통령, 한나라당 대통령,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됐다?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만 끌어다 쓸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너를 대통령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타는데 싶대. 네가 내 말 안 들어? 국무총리 나 줘. 안 주면 너 주고? 이러는데 국무총리 안 시킬 수 있어?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나 줘. 내가 검찰 조직을 이만큼 이끌어가서 경찰청장 이래가지고 다 나름대로 주장하는데 거기에 안 들어갈 수 없잖아. 국방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지키는 국방이야. 어떤 내분에 대한 속한 걸 아니잖아. 그래서 국방장관 하나 딱 앉히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국방에 대한 외세를 그 국방장관 하나가 통제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국민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사람 하나 국방장관 앉히면 국방장관은 국민의 말을 안 듣는 적 죽으려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5군 통솔 자신이 있다. 군의 통솔을 할 수 있다. 경찰서장 내가 다룰 수 있다. 이건 아니야. 왜?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말을 안 들어? 경찰서장이? 경찰청장이? 그럼 경찰청장 말을 안 들어? 경찰서, 저쪽 말은 경찰서에서? 파출소장이? 파출소는 경찰청이.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까처럼 3당 합당해가지고 출마를 했던 그 상황 중앙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들이 끌어내렸잖아요. 그런 사건도 있는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면 참 웃기는 놈들이야. 누가요? 누가 웃겨요? 국민들이 웃겨요? 아니 아니잖아요. 한국당 한나라당이죠 그 당시. 근데 이 여담인데
내가 17살 때인가 18살 때 주부생활 1호로가 딱 나왔어 신년에. 응? 근데 거기에 박근혜, 박정희, 유영수 여사가 다섯 식구가 딱 나와 있어. 네, 다섯 식구가. 근데 이제 고등학교 교복을 딱 입고 박근혜가 나왔을 때 그걸 아마 대한민국의 아이들 젊은 사람 그 당시에 봤을 때 박근혜 사과 안 한 사람 없지. 혹시나 평강공주가 돼서 나에게 올 것이다. 응? 그래서 박근혜가 아직 시집을 못 간 거예요. 하도 많은 사람이 저를 눈치를 주는데 누구인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야. 근데 누구냐 이야.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잖아.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차고님이 아주 내가 괜찮습니다.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집을 못 간 거야 나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러다는 얘기야.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큰 인기가 많고 정보처에서 뭐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 사람들이 눈이 쏠렸는데 그 사람 어디 가서 연애 한번 하겠어? 단 박근영이 그 동생 여동생 그거 하나만 날아가서 개판치로 돌아다니면서 연애 많이 하고 시도 몇 번 갔잖아. 그리고 박지만이가 동생 하나가 공군사관학교에 육군사관학교에 입시했고. 아무튼 아까처럼 국민의회에서 세워져서도 아까처럼 또 국민들에서 내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창호님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쭉 들어보도록 화남 스님 은총 임하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지만 대통령 출마까지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아까 네. 박근혜를 박근혜를 왜 탄핵했냐 요 말에 대한 핵심을 내가 질문을 받았는데 그 말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여당이었다고 그 당시 박근혜가 집권당이었잖아 대통령이니까 거기서 친박 비박이 나눠진 거야. 그 친박이라는 건 서청원이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꽉 잡고 있는데 걔들이 당권을 장악한 게 아니라 김무성이 비박, 유승민이 해서 62명의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협작을 해가지고 박근혜를 끌어내렸는데 일기수를 한 거예요. 여당에서. 야당 박지원이가 민주당에서 여러 이간시키면 간사시키니까 형님 맞습니다 하고 62명을 끌고 들어가서 국회에 통과시켜 탄핵이 성공한 거예요.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가 됐든 청와대 그러니까 집권당의 대통령을 보좌할 의무가 있는 거야. 보좌해야 돼. 설령 야당에다 끌고 들어와 막 성을 무너뜨리고 총칼 들고 대된다 하더라도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것이 여당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놈들이 저희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62명을 끌고 처음에는 몇 명 안 돼, 10명밖에 안 됐어. 근데 가니까 막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말된 거냐. 그게 합당된 게 62명이야. 걔가 야당의 전체적인 국회의원들과 탄압이 되니까 240명 되잖아. 그 대통령 끌어낸 거야. 끌어내서 대법원에 가니까 죄가 없다. 그럼 죄 없는데 왜 기소를 해? 그 대법원 판사들은 뭐야? 일단 여기까지 왔다 이게 내 앞에까지 결정을 해주시오. 이 나쁜 놈들이다. 나쁜 년이다. 어? 박근혜가 나쁜 사람이다. 대통령 자격 없다. 이날 끌어내려 주시오. 하고 결정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의논하는데 내가 이걸 결정 안 할 수가 있어? 그래 알았다. 해가지고 결정한 거야. 그래서 탄핵도 감옥에 집어넣은 거야. 근데 누가 집어넣었어? 저희들이 집어넣었잖아. 박정희 누가 썼어? 김정일 썼잖아. 땅땅상. 그래서 12.6 사건 알아? 아까처럼 알아 몰라? 이 책을 봤을 12.6 때 사건 알아? 이 책을 봤을 때 그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박근혜 탄핵된 것도 여당이야. 우리 역사는 근데 누구한테 원망을 역사는 해? 이미 흘렀어. 역사는 이미 흘렀단 말이에요. 이미 역사는 흘러가지고 흘러가고 있지. 계속 새나라는 이 새나 창조가 계속 오고 있어요. 계속 원하든 원하지 이제 않든 내가 등장되면 새날- 배를 타고 딱 현장에 나타난 거야. 새날이 계속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처럼 국민이 원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 의해서 다 국민에 의해서 다 약해요. 그리고 지금 역사는 계속 어제도 역사가 되잖아요. 지금 계속 역사가 되고 오늘도 나하고 만난 게 흐르고 있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건 창조예요. 지금 현재는 창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는 창조예요. 근데 이 창조가 되는 이 속에서 우리가 건설적인 생각,
그래서 예, 건설적인 그래서 이야기. 이제는 여기까지 와서 문재인까지 끝을 냈으면 내가 청와대 들어가면 터놓고 아무나 여당 야당 뭐 구두딱이 양아치 뭐 할 거 없이 능력 있는 사람은 다 들어와라. 예를 들면 실력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뭐 대학을 나왔다 뭐 조국같이 뭐 서울대를 나왔다 이런 데만 고르는 게 아니라 봐가지고 금융계층에도 금융에서 제일 잘하는 은행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은행장으로 안 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것은 평양에 있는 능라도 호텔에 가서 평양집 냉면의 주방장한테 너 평양에 김정일 주석이 들어가는 주석궁이 들어갈 수 있는 국회의원을 한번 할래?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 이게 웬 꿈이고 떡이고 생시냐 이게. 그걸 그 사람한테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은 해유예요. 해유. 그게 우리 이창호님 생각에는 이게 먹힐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도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해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남북 총선거로 열어놨다 이게야. 요 기간에는 무슨 말든 해도 상관없어. 그게 지금처럼 우리 이창호님이 아주 그 뭐야 진짜 그 호랑이 물에다 손을 넣는 이야기 잘 하시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왜서 그 저거는 이게처럼 그 중간을 허물만 안 줬냐면은 한 사람은 만드는 게 좋겠어요. 다 허물고 다시 또 그 밑으로 만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처럼 우리 이창호님께서는 우리 이 할 때 가장 국민이라 할 때 그러면 돈이 많다고 국민이 아닌가? 기업가라고 국민이 아닌가? 이 자체가 우리 사람들의 고정관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총선거를 실시한다 하고 선거 계획을 딱 내놓으면 북한도 남한도 그게 없어. 그러면 뭐 표적 수사니 이 해윤이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남한에서 이 남북 총선거를 하는데 너도 남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평양에 있는 김일성 주석궁에 있는 구두닦이도 그런 때문에 계속 거기서 반란이라 하면 무섭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얘처럼 왜서 쿠데타가 일어나냐면 북쪽에서는 있어요. 그쪽에서도 있는데 우리 이창호님이 북쪽을 잘 알고 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하게 되면은 치고박타. 근데 성령만 받고 하나님 말씀을 하면은 그 얘처럼 존중의 가치 위하고 아래를 허물어 놓는 게 아니라 더 공고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왜냐면 그러니까 얘처럼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대통령 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람에서 부추김 받잖아요. 낙서해도 돼? 사람에서 부추김 받잖아요. 낙서해도 돼? 그 사람은 힘들어 못해요. 아까 그러잖아. 내 가족도 아까 그러잖아. 우리 이창모님 자기 가족이 내가 나가는 게 따라 못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창모님이 아무 무슨 냉면집 무슨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자, 이게 지금 북한이잖아. 이게 나한테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창호님이 지금 이걸 이렇게 그린 자체가 이게 대통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 그림을 반쪽으로 그리면 안 돼. 제대로 다시 그려봐요. 그 대통령에 대한 사람들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자체가 머릿속에 이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림을 그릴 때는 헌법을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지금 건방지게 대통령이 위대하신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말도 꺼내기 전에 그 말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넘겨주고 앞서가면 안 돼.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또 밑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 이창호님이 세력이라는 걸 끌어모으는 걸 어떤 방법 끌어모을지를 지금 예, 북한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다시 그려봐요. 다시 한번 그려봐요. 진짜 진심으로 대통이라는 이 자체를 가지고 그림 그래요. 대통은 이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대통이라는 건 길이 통한다는 거예요. 크게 통한다는 거예요. 크게 통한 다시 한번 그려봐요. 이 자체를 그릴 때 굳이 선을 이렇게 긋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을 감히 꺾어. 당연하지. 죽을라 해. 당연하지 봐요. 아니 왜냐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봐요. 이미 아까 먼저 선포했잖아. 남과 북이 우리 만났다고. 남과 북이 만났다고. 남과 북이 만났다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그걸 인정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는 내가 지금 현재 지금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남과 북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일본이잖아. 일본과 한국의 해저 터널을 뚫는 거야. 그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 내가 옛날부터 주장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내 걸 가지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가덕도 신공항 그것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벌써 한 30년 전에 주장했던 거예요. 문재인이가 해적단을 뚫는다. 네, 나도 이거 들었어요. 저 이창호님이 누구야 이 지금 어디서 김무성이가 김해공항을 만든다고 하는 걸 김해공항은 안 되니까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자. 앞으로 40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볼 때 김해공항은 포화 상태가 돼서 도시가 된다. 빌딩 숲이 된다.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어야 인천공항처럼 인천공항 만든 지가 40년 전이야. 자, 우리 이창호님이 그린 한반도 온전하게 통일된 것 이것만 해도 성공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표로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일본이 독도는 완전 포기하라. 근데 근데 왜 이거 뚫었어요? 어? 일본 사람들이 왔다 갔다 뚫은 거 아니에요? 아니 여행으로 일본이 왔다 갔다 하라고 자유관광길을 열으라고. 아니지. 그러니까 어르신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나서 아니지요. 그걸 자기는 어떤 생각을 들을지 모르지만 들어! 사람들은 자유관광으로 다니다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일본에서 해저턴을 뚫는단 말이야. 뚫어서 어디를 뚫느냐? 동해안으로 뚫거나 부산 앞바다로 뚫으면 산악지대가 많아서 어려워. 그래서 해저턴을 뚫을 때 목포로 뚫는 거야. 이게 목포로, 나왔어요. 이게 목포 앞바다로 해서 정책에 나왔다니까. 이쪽이 이제 시와 오른빛에서 이 인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뚫는데 왜 뚫어요? 어? 왜 뚫는가? 세계 경제 발전의 중심이 돼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뚫으면 여기서 1,000명이 1억 한 달에 1억이 나가 1억 명이 관광으로. 그러니까 관광으로. 1억 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해저턴으로 있게. 들어가 응. 북가 남한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북을 뚫고 들어가는 거야. 북에 이제 김정은이한테 야 이렇게 하자 우리 경제 발전 너희들 보고서 싸움했자는 게 아니 아니라 해저가 없어도 이 해저는 관광도 될 수 있지만 아니면 이용도가 있는데 굳이 왜 그 해저를 아니 육로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다 하더라도 일단 배가 왔다 갔다 하고 공중으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 산에. 근데 해저 뚫으면 자가용이 들어온다고. 자가용이 들어오면 자가용을 여기서 톨게이트 비 그것만 받아 먹어도 먹고 살아 우리나라 사람이. 근데 천황은 못 들어오게 해요. 어? 천황도 들어오게 하셔야 되지. 어? 일본 천황도 들어오게 하셔야 되지. 아니 이제 그러고 나서 화해가 무드가 이루어지면 천황이 아니라 일본에 누구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국민감이 내 감정이 첫째 내가 왕이니까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일본 천황이 들어오면 즉시 내가 쏴주겠다 했어. 그때 88 동계 올림픽 때 동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만. 내가 왜 이 그래서 장모님을 그래서 이게 여기는 그 내용이 없던데. 아니 다 있어. 예? 이제 책이 한두 권 나와서 어디서 뭔 말을 썼는지도 모르겠어. 아니 그러면은 그래서 누가 여기로 만들겠어요? 응? 왜냐면 아까처럼 내가 왕이면 그 사람도 왕인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인데 그 사람 인정하는 게 어떻게 그 사람이 인정되는가고. 아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왕을 세워주신 걸 왜 쏴주겠다고 해요? 해저 터널을 뚫잖아. 이건 좋아요. 이 정도는 뚫어놓으면- 좋아. 근데 뚫어놓으면 인정하라 이거 서로가 사람이 누구도 왔다 갔다 사람이 해. 원수관계 지고는 못 누구도 살아. 왔다 갔다 해. 뜨끔하게 무슨 원수관계 지고 그럼 있는가 통계 고 뒷말에도 먹고 살 수 있잖아. 너무 좋은 거야. 그런 거는 그런 애다가 1억씩 우리가 주는 거야. 너희들 주지 말라. 누가가 우리가 누구를? 유한보 할머니들 주는 거야. 왜? 이 톨게이트를 뚫잖아? 그럼 우리가 뚫는 게 아니라 일본이 뚫어. 왜? 동네 부사를 쏴 죽이고 중국을 진출했던 일본 독과 이하사의 그 행정 처리에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 전비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 근데 하나도 지키지 않고 평화롭게 너희들 대륙으로 상륙하는 중국 대륙을 상륙하고 러시아를 상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 얼마나 참. 왜 전쟁을 부추겨요? 응? 왜 전쟁을 부추기는가고? 왜 전쟁을 뭐? 그 사람들 바보예요. 전쟁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잖아요.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뭐예요? 아니 자영을 타고 맘대로 관광버스로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러면 뚫어놓으면 일본인들이 다 나와. 그러면 대륙에 있는 러시아, 중국까지 포함해서 유럽에 있는 애들이 쫙 또 일본으로 들어가. 그러면 1억이 들어갔다? 일본으로? 그러면 갈 데가 어디 있어? 1억이 나와. 자가용 타고. 그럼 톨게이트를 여기서 받지? 여기서 받으면 북한 너희들 먹어라. 여기서 받으면 중국 너희들 먹어라. 그럼 이 톨게이트만 해도 굉장해. 이것만 해도 지금
대한민국 농사 짓는 땅덩어리보다 더 많이 나와. 이렇게 해서 중국 대륙에 실크로드를 타고, 실크로드 들어갔어? 실크로드를 타고 대영 제국까지 갔다 오는데 일주일이면 갔다 와. 7일이면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면 이게 불가능할 거지. 이건 내가 하여튼은 이미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들었고, 내가 한 얘기가 퍼져나가 거기까지 들어갔다니까. 들었고 지금처럼 그 이 길 자체가 지금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이야기는 철도를 연결을 하는 걸 많이 영원하잖아요. 철도 연결. 그렇죠? 근데 우리 이창호님은 한 발 더 나가서 막 욕하는 것 같은데 사실 사랑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여기서 살아남으니까나 그 사람들 욕하는 철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가 일본 천황이 오든 누가든지 이 길을 들어오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뚫고 한쪽에서 막 뚫잖아. 네. 그러면 막 자도 이제 뭐 포크레인 소리가 막 나면 막 굉장해. 그럼 대한민국 실업자가 다 달렸어도 사람이 없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아 얘들이 100만 원, 2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씩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을 여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니까. 어? 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구상은 했어. 근데 지금 현재 못 뚫고잖아요.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아니 욕과가 어디 욕과가 뒷과가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가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일본 총통을 만나서 그러니까 대통도 이걸 실시한다. 대통령 되는 것도 길이에요. 그래. 이걸 아셔야 그래서 되니까 우리 그래. 우리 이창호님이 아무리 말해서도 이 여기 이 길 이거 다 길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길이잖아요. 시와 호 세만금 호 여기를 오늘 너무 재미나게 이야기하네. 완전히 나 원래 재밌는 사람이야. 나 자꾸 불러 수없는 얘기가 앞으로도 그냥 지금 내가 오늘 반사적으로 얘기해도 못할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상은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냐면은 천국의 지식은 갖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혀가지고 이만희 미워하지 말고 이만희 사랑하라고. 그 누구지? 신천지 교회 선전 많이 들어봤지? 다 들어보세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그 이제 일꾼들 모두 살아있는 그래,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평화번영 때 일꾼들이에요. 시어회 예. 그 새만금 그 벌판에 주라기 공원 같은. 우리 서로가 아무리 해도 차에서 욕을 하며 다니면 이게 무슨 멋이에요? 문명시대예요 그게? 이게 아무리 차 헤드 틀어놓고 뒷다리고 싸우려 하다가 욕하고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즐겁게 기쁘게 서로 도와주면서 그런 뜻을 하면서 오늘 부르신 거예요. 시어회 오늘 헤드 터널 너무 기쁘네. 또 듣게 됐네.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네. 또는 라스베가스와 같은 네. 화려한 황금의 벌판을 이 시와에다 건설하는 거야. 이미 그러면 전라도 사람이 지금 이미 이건 되고 있어요. 전라도 사람들이 이 미움을 많이 받아서 취직 자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주민등록까지 지금 앞자리를 없앤다고 그러잖아. 그 말 들어봤어? 그리고 이 자동차판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썼는데 그건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 완전히 없앴잖아. 내가 없앴어. 왜? 전라도라는 말이 들으면서 저거 죽이려면 해서 막 경상도 같은 전라도 자가가면 막 돌을 그냥 때려 부셔. 이제는 없애버리는 것보다도 창조의 때 평화 새로운 창조니까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제처럼 좋은 걸 그래, 만드는 이제 여기 놀러 없어 하는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그것이 서로가 좋아야 되지 평가되지. 아니 이 창구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 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구성은 좋아요. 그래서 구성은 먹고 좋으니까 살기 부담 없을 때 하나님도 보이는 거고 믿을 수 있고 교회도 가는 것이지. 먹고 아니지. 살기 그러니까 먹고 살기 대한민국은 이미 먹고 살기 괜찮았으니까나 괜찮은 건 나만 니나 나나 둘 중엔 괜찮지만 저 노숙자 쓰러지는 죽어가는 사람 봐봐. 그 그래서 사람 내일 같이 나가서 또 그분들 유튜브 촬영하자니까. 내일은 그걸 우리 계획 세웁시다. 오늘은 왜냐면 이렇게 합의돼가지고 나의 차이를 얻어가지고 결국은 합의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어린 아이에서 겸손하게 배우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 시대를 배워가는데 이 젊음을 어떻게 받아가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자꾸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한테도 배울 거 있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우리는 어리고 큰 간에 다 사명이고 아까 그 국민이라는 게 이 태어나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우리가 그 노숙자들까지 다 국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제 아까처럼 범죄인이든 아니든 다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그 사람 속에 안 좋은 것이 안 꼈지만 내일은 또 내가 그 범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 모두가 지금 구원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이창호님이 아까 저기 해저턴을 뜨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이창호님은 경제적인 이 머리 관념이 투철해. 아주 투철해가지고 벌써 뭔가 딱 사주면 그게 돈까지 같이 따라 붙여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나도 못하는 게 운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펼쳐보지 못하잖아요. 이것을 어디 가서 펼쳤다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믿지만 누군가를 굳어 자꾸 주고 싶어져. 자꾸 주고 싶지. 자꾸 돈이 생기니까. 지금 그게 자꾸 좀 모자라니까 자꾸 앉아서 싸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한일 왜냐면 아니 해저턴들은 봐요. 조금만 들어봐요. 왜냐면 여기를 왔다 갔다 아까처럼 사람이 다녀야 돼. 이거 틀어놓고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동굴 같은 공간을 무슨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으면 한일 해저턴은 사람을 쳤잖아요. 사람. 일본에 너희들이 여호와 돈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첫 번째 놓으라는 거예요. 일본이 너희들이 돈을 들여 뚫어라. 그 대신 여기에서 서해안 코스는 우리가 뚫는다. 그거 뚫어도 결과적으로는 누릴 수 있는 거는 사람이에요. 뚫고 예, 그다음에 사람이 누리면서 좋구나. 여기서 여기까지는 북한 너희들이 뚫어라.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중국 그러니까 너희들이 뚫어라. 뭐가 뚫고 하든지 간에 결국은 뚫는 것도 누릴 것도 앞으로 넘겨줘야 될 것도 다 사람들인 거예요. 여호와님께서는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이름 부른 자 구원을 얻고 나는 지금 이처럼 이야기할 때 우리 이창호님 할 때 이창호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까처럼 대통길도 길이에요. 대통령 가는 길도 길이고 이 해저터널도 길이에요. 다 길인 거예요. 진리도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목적은 내가 잘 되기 위함이에요. 내가 이미 잘 됐을까? 그 잘 됐다는 걸 선포했잖아요. 그 잘 되게 하니까나 하는 거고 이제처럼 이 국가재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안 열어주시겠어요? 자식이 구하는데 주시는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 걸 많이 주셨어요. 이거 외에도. 그런데 어디 나라처럼 진격해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 기뻐하신다. 온전하게 기쁘게 서로가 하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이 한국을 방문했다 갔어요. 그렇죠. 새벽에 왔다 밤에 갔는데 예. 잠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예. 네. 러시아의 가스 오, 천연가스. 나를 북한을 통해서 동해안을 통해서 일본으로 수출한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도 들어오는 강이지만 일본까지 가면 북한이 이제 러시아가 엄청난 돈의 수입이 생기거든. 그 다 지금 뭔가를 할 때 애국을 위해서 돈을 다 벌어요. 그러니까 돈을 다스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가 지금처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버리지 말고 함께 여호와 하나님 사랑에 거해가지고 힘을 내봐요. 조상신도도 다 도와요. 모든 만유가 다 박수 쳐준다. 그래서 모든 노동력은 다 시아와 라스베가스 고속도로 서해안 뭐 해저턴을 여기에 다 달라붙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달라붙어도 모자라. 그렇다고 사람이 없으면 못하니까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 미워하지 말라니까. 네? 사람 미워하지 말라니까. 네. 아니 다른 나라 사람을 살리겠다고 내 나라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 그래놓고 말라는 것이. 본보기가 없어 그렇게 하면. 그래놓고 나서 전라도라는 명칭이 네. 또 경상도라는 명칭이 사라지는 거야. 다만 경상도, 전라도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만 있을 따름이야. 왜? 뭐 서울이 1시간 내에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자가용인 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덜컥덜컥 신장로길에 막 이 돌뿌리가 부딪히는 진흙탕 숲을 왔다 갔다 했지만 차가 그리고 거리가 멀어 면과 면 사이가. 그래도 돈은 필요한 이유가 공무원들이 또 할 일이 있어야 되지. 돈도 없이 가지고 공무원들이 무슨 어떻게 일하겠어요. 다 서울에만 몰아붙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을 내게 살리는 일만 남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실업자 찾아다닐 거 아니야. 그게 이제 공무원들이 할 일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도를 없애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처럼 서로가 미워하지 않고 외국인들 써도 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계속 싸우냐 이렇게 하지 말아가지고. 교도소를 없애고 사람을 줄이자 하는 얘기는 딴 게 아니야. 교도소가 깜빵 가봤어? 가봤어요?
가봤냐고. 아니 가봤는가 봐요. 아니 내가 먼저 묻잖아. 가봤는가 봐요. 가봤어? 나는 안 한 고생이 없어요. 안 한 고생이 없는데 지금처럼 어떻다 할까? 하나님께서 빛이기 때문에 어둠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소관 안에 있는 거예요. 조세형이라고 알아? 들었죠? 어? 네. 나하고 같이 있었어. 감방 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최악의 정말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의 약속에 부도에 뭐 쪽에서 하다 보면 교도들 가기 싫어서 가야 될 입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책이 나오려면은 산전수전 다 공주전 다 겪어야 돼요. 왜 이렇게 공주전 다 겪게 하냐면은 그게 현실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 다 했는데 조세형님하고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는 이미 북쪽에서 하나님 모르는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게 감옥인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감옥인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하라면 하란 대로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시니까 선택의 자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힘을 주셔가지고 이창호님도 보다시피 오늘 이렇게 부르심 받고 우리가 나이로 따지면 내가 가야 돼요. 그런 게 또 나 모시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나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멋있는 것이 있다면 찾아오라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다시피 정책을 세워야 될 것들, 어려운 이웃들을 이렇게 있고 함께 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촬영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촬영 자체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고시텔했지만 사진이 얼마나 예쁘게 나요. 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 이게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 시간은 뭐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얘처럼 이런 불타는 애국심이 아직도 이 44년생 우리 장모님한테 주신 그 은혜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지금 정책이 나오고 이 나이에 그 힘을 세워가지고 여기까지 오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늙음에다가 젊음이 힘을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이 성경책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나 우리가 이렇게 할 때도 대할 때도 다른 사람이 안 해도 우리는 기도도 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몸에서 체험이 막 우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외국인들이 봐서 대한민국을 없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숱한 강하게 들여놓고 없이 보고 막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이거 무슨 이런 이꼴저꼴 다 보이고 안팎 뒷박 다 보이고 안 좋은 거 다 들여다보이고 없이 여기다 보면 저절로 가면 다 그들이 차지가 되는 거예요. 땅이 다 그들이 차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존중해야 돼. 서로가 존중해서. 여호와 하나님 사랑, 여호와 하나님 사랑 박진해. 네. 오늘 식사 목사님이라고 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 사랑 박진해고 20대 대통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말씀 많이 네. 들었고 네. 앞으로 또 좋은 말씀 많이 같이 듣겠고 사니까 앞으로 내가 대통령 되는 데에 대해서 많이 선전 좀 해서 이창호 무술을 찍어라. 그래야 이 나라가 살 길이다. 요 말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는 아까처럼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국민들은 어리석지를 않아요. 왜냐면 아까 국민을 한다는데 내가 선전 이것도 선전이에요. 우리가 둘이 이야기하는 것도 유튜브 지금 나간다면은 전 세계로 송출되는 거예요. 내가 찍으라는 게 나도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채로 걸어주시는 거예요. 벌써 내가 너를 선택하시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노라 하고 딱 여호와 하나님 사랑 박지대라 이름을 가지고 내보내실 때 지금처럼 하나님을 모신 사람과가 하나님 모시지 못하면은 상황이 얼리는 거예요. 이것을 비교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해저 터널이 구성을 갖고 있으면 이건 지식인데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는데 이까지는 와 있어요. 해저 터널에 대한 구성까지는 좋은 구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일본 천황을 죽이고 싶어 했는데 오히려 일본 천황이 오는 길을 지금 먼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 천황 자체가 다 대한민국이 뭐래요? 일본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는 그 경제력은 있단 말이에요. 일본의 경제력, 왜 일본이 돈 낸다고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경제력이 있으니까 좋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경제력이 이제 요한을 사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돈을 주신다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쌓이만 돈 되는 거야. 쌓이만. 왜냐면 여호와시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박진에게 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디에 내놔도 어떤 것에 내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미 그걸 교육받은 모든 전 세계 국민이 함께 하니까 여기만 넓게 해서요. 저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는데 우리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당군이 자손들이 때를 만났는데 그 평화 번영이 여호와 하나님 진리보혜사 성령이 함께 임하셔 가지고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만 하나 만져도
우리 이창호 우리 대표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미움을 갖고 들어간다, 다툼을 갖고 들어간다, 욕심을 준다, 이렇게 하게 하는 것보다는 더 그 아까처럼 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 사람이 여기에 한 사람 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담고 있는가, 만유를 담고 있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이걸 감옥이라 봤을 때 탁 펼쳐놓는 거예요. 이걸 착 펼쳐놔 버리는 거지. 여기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게 바로 여호와의 사랑의 뜻인 거예요. 이 책을 보니까 어떻소? 글씨가 커요? 아주 글씨가 크고 큼직큼직하고 눈에 착착 안겨오더라고요. 요것도 글씨가 많이 줄인 거예요. 32행이 됐다가 24행으로 만드는 것은 많은 사람이 24 행은, 32행은 너무 빡빡하니까 네네. 지우하겠다. 네. 24행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잘 됐다고 이렇게 좋고 앞으로 이제 제 2의 구공론 상하 두 권이 나오고 5.18 민주화 뭐 지만한 고발장이 한 권으로 나오는데 그 200페이지가 될 거예요. 나오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국가와 이 민족과 국민을 위해서 사생결단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싸움이라는 건 멸하는 거예요. 싸움하고 같이 붙게 되면 둘 다 같이 멸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는 이렇게 봤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 민족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민족이 다 해가지고 불타서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적대시하는 사람에게 그냥 맞고만 있을 그래서 수는 예수님이지.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각님이 맞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지혜를 발견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하지만 아직까지도 나를 살려주신 여호와는 사랑이 은혜 딱 임해가지고 거기서 지혜를 발견해. 왜 저 사람이 이 평화 시대에 나를 때리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 건 없는가?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1억을 주겠다 하던 아까처럼 우리 누구예요? 뭐더라 일본 정군 위안부였어요. 우리 아까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 말씀하셨잖아요. 그 상황도 될 수도 있는 뭐 부모의 자식이라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 시대를 잘 견뎌야 되니까. 일본 지배가 끝났고 네. 남북의 민족 상징의 전투가 끝났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 합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합이면서도 평화 번영이라는 걸 놓치지 말고 평화하려면은 사랑의 정신. 그 문재인이가 그래도 나쁜 놈 욕을 많이 하는데 그도 남북 화해를 위해서 김정일을 만나는 거지 지 개인을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면요. 아직도 뻗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간 사람이 욕먹으면은 쓰러져요. 그 사람이 시험이 사명이 없으면 우리가 국민들이 그분을 얼마나 카톡 뽑아보면은 욕해요. 근데 그분이 견딘다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그게 감사한 거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주시잖아요. 국민들에게 이임받은 정권을 통치적 차원에서 북한 대표를 만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인정해야지. 개인적으로 만나면 당연하죠. 방공법에 먹혀 들어가지.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는 잘한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좀 잘하고 있어. 잘하신 거고 잘하고 있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튼튼하게 보호하시면서 하시는 건 이 자체가 대단한 큰 승리인 거예요. 원래 이쯤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좀 탄핵이 됐어야 돼.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서 버티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분이 승리해. 박근혜 대통령도 이걸 승리한 거예요.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안 꺼내놓으니까 버티는 것이 보이지. 아니지. 그분이 살려고 밥 먹어봐 죽어버려요. 그 안악에서. 그분이 아무것도 억지로 먹이겠어요. 그분이 식사가 요만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듣기에는. 그분도 버티는 거 그 연세에 그 나이에 거기서 감옥 가봤다 하셨지만 확실히 다르잖아요. 왜 그 감옥이라고 해요. 자유라 받았다 이래지. 그런데 문제는 지 아버지를 지가 쐈는데 아들놈이 쐈는데 누구한테 원망을 하냐고요. 그거는 박정희 그건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보다 더 그분이 더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분이 일단은 지금처럼 그게 얼마나 많은 멋진 시간을 견뎠겠어요. 그리고 나이도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분 자체가 나이도 70이 더 넘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까처럼 뻗친다는 이유는 우리가 밥을 몇 끼를 안 먹고 하면은 노쇠해져요. 나이가 금방 노쇠해지는데 그분도 뻗치는 이유가 함께 우리가 이제 아까처럼 딱 서로가 만난다 할 때는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처럼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함께 살아계신 모든 전단 대통령도 지금 살아계신 대통령이 몇 명이 없잖아요. 함께해서 그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남과 북이 승리인 거예요.
그분들 함께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 같이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도 서로가 얼싸 안고 함께하는 게 그게 국민이 진정한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서로가 군대 가지고 다투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엄청난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밑작업을 다 그림을 주시고 계시는 것인데 아까처럼 요 해저 터널은 박근혜 대통령 때 이미 내가 이걸 들었어요. 이게 지금 정책에 들어와 있는 걸. 근데 이 지금 이야기 또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성된 걸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완성이 됐어요. 해저 터널이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네. 이 자식들이 전부 다 도용해서 저희들이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뚫는 거지. 나 이창호가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한마디도 한 거. 그러니까 내가 판권을 가지고 이제 이걸 주장해야 되는데 그 뭐 누가 얘기했든 우리 이창호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 참. 내가 그 말을 제안했든 누가 제안했든 그것이 내 말이 씨가 먹혀서 이거 건설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내가 했다고 나를 돈을 달라 뭐 나를 알아달라 이거보다도 나는 이 책 하나 써서 완성했으면 이 사람이 이걸 언급했구나. 그리고 참 책값을 내가 3만 원 드릴게요. 책값 3만 원 달라간 이미 그날 책값 3만 원 줘 이러시더라고요. 그랬죠. 무슨 상황이 있었을까 책값 3만 원 줘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와서 발표하고 탁 찾아봤는데 안 계셔. 어디 갔었지 하고 서는 봤는데 벌써 안 계셔가지고 기도했댔어 그때. 근데 그때 나위 2명이 더 있었어요. 밥을 먹자는 거예요. 그 들어가 딱 봤는데 누가 밥을 먹지? 그날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하셨던 이쁜 사람이 허윤재님하고 또 이제처럼 김장수님이 이름도 김장수님 허윤재님인데 3명이 같이 식사하셔가지고 거기 흑석역에서 그 어디 골목길 그 목거리 있어 골목에서 밑에. 밥을 먹었어요. 낙지볶음 먹었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 김장수님 자기가 사내겠대요. 그래서 딱 했는데 밥 먹고 나오니까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게 우리 이창호님은 갔으니까나 주지 말라. 왜냐면 그 시대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김장수님도 고현재님도 그 시대에 함께한 사람들이니까나 이 사람들에게 밥을 주라. 하나님께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날 3만 원 결제했다니까요. 그때 3만 원 밥값을 냈다? 그렇죠. 총 얼마 나왔는데? 3만 원 나왔죠. 3만 원 근데 나왔는데 원래 3만 원 달라 했는데 3만 원 나와다니까 그분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다 응답을 들으셔가지고 그분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줬다니까. 잘했어. 잘했죠. 잘했어. 잘했죠. 내가 시키냐. 잘해가지고 그래도 그럼 내가 낸 거네 결국은. 그렇죠. 그분들이 냈고 그리고 이처럼 왜냐 아니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이창호님은 예성이도 내가 이창호님은 다 좋은데 뭔가 하면은 그날이 보다시피 이 어르신이면은 미래의 세대를 예배하잖아요. 왜냐면 어르신이 걸어가는 길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어르신이 지금 혼자 잘 먹고 살자는 게 다 나라를 위한 게 나라는 게 뭐예요? 우리 나와 가족과 시대와 후대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싫든 좋든지 간에 후대들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날도 기다렸는데 씩 하고 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혼자만 아니라 그날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셨어요. 그분도 그렇게 가셨어. 이창환이도 그렇게 가셨어. 그러면 지금처럼 대접 받을 때를 못 받는 거예요.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접 받으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거지. 그냥 수고하고 그냥 쭉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접도 받고 길이길이 누리려고. 이창호는 이렇게 그랬다 한 시대를 잘 살다가 한 시대를 기쁘게 살다가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어 하는 이런 걸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같이 할 때 내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노승기 회장도 갔었어? 노승기 회장 자리에 우리 갔었잖아요. 노승기 회장은 그날 안 갔어요. 식사 자리에. 안 가요? 네.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이제 흑석역에 떠 있어요. 모임이 어떻게 생각해요? 같이 갈까요? 그리고 오늘 식사하십시다. 배고프죠? 갑시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님 사랑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호와님 사랑 박진혜였습니다. 우리 이창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이게 이때까지